3차 폭로를 한 MC몽, 아이유씨마저 언급하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난리가 났습니다. 연예인은 약자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이 폭로에 도대체 아이유씨는 왜 등장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21세기 대군 부인마저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MBC PD와 차준영과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내용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이 드라마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MBC 드라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MBC가 21세기 대군 부인의 역사 왜곡 이슈가 있었다. 근데 아이유가 고개를 숙였다. 왜 아이유가 사과를 하냐? 얼굴 팔린 연예인은 결국 약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자신의 원정 게임 관련 취재를 위해 접근한 TV조선의 PD 실명을 언급하면서 내가 22년도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을 받았는데 이를 게임으로 탕진했고 결국 소속사 가수들이 공연 선급금을 받아 메꿨다라며 해당 220억 원을 갚아줬다라는 취지로 말씀했는데 사실이냐? 라는 문자를 보내게 된다. 내가 정말 억울한 건 밀리언 마켓 당시 때부터 법인카드 한 번 안 쓰고 회사를 살리려고 저작권까지 팔면서 키워왔다. 내가 저작권을 팔았을 때 우리 회사 직원들 월급 못 줄까봐 팔았다. 밀리언 마켓 때 회사 월급 한 번이라도 밀린 적이 없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애들 공연비로 어떻게 게임을 하겠냐. 내가 차준영한테 열흘 전에 전화를 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 그때 기회를 드렸다라고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만 다 멈추시죠. 제발 차가원도 가족이고 저도 한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만하시죠. 저 그냥 한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싸움 딱이 아니다. 그만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녹취가 MBC와 TV조선에 보내졌고 문자가 다시 온다. 내가 차준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먼저 차가원과 관련한 입장을 언급하며 한편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라며 말을 바꾼 거다. 회사 돈을 게임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 좀 빼달라고 하시면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 뿐이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아이유 씨 얘기로 돌아간다면 역사 왜곡 논란, 왜 아이유가 고개를 숙이냐라고 MC몽 씨가 언급을 한 그 배경에는요. 최근 이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좀 커졌고 이번 논란 때문에 여기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인 아이유 씨와 변우석 씨가 사과를 하게 됩니다. 대군 부인 작가도 사과를 하며 자료조사, 고증이 부족했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군 부인 자체가 한국이 뭔가 아직까지 왕가가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일본의 식민지 생활도 하지 않았다라는 배경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중에 뭔가 한국의 한복이 조금 비하가 되고 뭔가 거기에 사용되는 찻잔도 중국 잔인 것 같고 뭔가 중국의 거대 자본이 투입이 돼서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빗바래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된다. 이런 의혹 제기가 많았는데 결국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역사 왜곡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연 배우인 배우 아이유 씨도 변우석 씨도 작가도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유퀴즈에서도 역사 왜곡 논란을 의식했는지 공승현 씨가 21세기 대군 부인을 언급한 부분을 통편집해내기도 했습니다. 공승현이라는 배우가 등장해서 21세기 대군 부인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유퀴즈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 통편집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MC몽 씨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드라마 제작 논란에 연예인이 고개를 숙여야 되냐. 연예인은 얼굴이 팔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 역시 연예인은 늘 약자다. 결국 연예인에게만 공자처럼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아이유 씨를 언급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자신의 폭로 이야기를 하면서 IOC 이야기를 언급하는 게 좀 섣부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최근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사과까지 했는데 이 MC몽 씨의 지금 3차 폭로까지 이어져 왔던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아직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고 함부로 판단 내리기 어려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자신의 입으로 IOC를 또 언급을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IOC도 원정 게임단 관련인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비판받을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MC몽 씨가 뭐라고 했냐면 팬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를 너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분들의 반응은 좋지 못해요. 약자가 아니라 명성이나 영향력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는 거지. 그걸 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다. 60억이나 받고 연결했다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다. MC몽 씨 노래들이 명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냐. 결국 뭐 사실 팬들하고 소통할 거니까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더니 또 폭로를 하는 거냐. 자, 결국 MC몽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뭔가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댓글 여론이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MC몽 씨가 틀릴만 하는 거 아닌데 왜 여론몰이를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거냐. 바로 5월 20일 저녁 8시 45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근데 왜 MC몽 씨가 갑자기 3차 폭로를 했나 봤더니 이 녹취에 관련 기사가 MC몽 씨가 3차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약 2시간 정도 채 되지 않아 TV조선에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MC몽 씨가 앞에 말했었던 내용하고 딱 일치를 해요. MC몽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화를 했다. 가족이다.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편이 되고 싶다. 근데 TV조선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게임 의혹 최초 제기자, 그러니까 차준영 씨를 말하는 거겠죠? 그에게 전화하여 한편이 돼달라고 말을 했다. 녹취 내용을 보니까 전화를 한 내용에서 대뜸 MC몽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이랑 한 패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차준영 씨로 예상되는 인물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MC몽 씨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차준영 씨로 보이는 분이 내가 널 찾아가서 내가 회사를 뺏으려고 공갈 협박했어? 라고 하자 MC몽 씨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그리고 너 A가 준 돈 쓴 적이 없다고? 이 A가 지금 차가원 씨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MC몽 씨가 아니요. 너 120억 썼고 임마 네가 게임 해가지고 차가원 씨가 보낸 돈도 그거 맞잖아. 이렇게 다그치는 말도 녹음이 된 겁니다. 이건 TV조선 채널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음성 녹취 공개가 이렇게 MC몽 씨가 3차 폭로를 하면서 내가 전화를 했었다. 한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녹취를 누가 줬을까요? 자, 댓글 반응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사 똑바로 써라. 통화 녹취도 전체가 아니고 왜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냐? 악의적인 보도 아니냐? 이 싸움 끝내자고 통화한 거 아니냐? 너무 괴롭히니까 타협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뉴스를 내보내냐? 기사 똑바로 써야 된다. MC몽 3차 라이브를 듣고 시청한 팬들은 알 거다. 이 기사가 거짓 기사라는 걸 알 거다. 아마 저 사람이 차준영 씨인 것 같다. 차가원 회장의 작은 아빠. 그냥 녹취를 들어도 MC몽이 그만 괴롭히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녹취를 깠어도 딱 느껴지는 것 같다.
차준영 씨가 MC몽 씨를 여성범죄 관련 뉴스로 터뜨릴 때도 TV조선 사장과 이미 통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폭로가 되지 않았냐?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거냐? 진짜 궁금한데 어떤 집안이길래 이렇게 돈과 권력이 막강한 거냐? 인간적으로 이 싸움을 끝내자고 호소하는 건데 무슨 한패냐? 말이 되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MC몽 씨가 돈 쓴 적 없다라고 부인도 못하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거는 10시 5분이니까 MC몽 씨가 3차 폭로를 하기 약 1시간 40분 전쯤입니다. 왜냐면 MC몽 씨가 최초의 3차 폭로를 했을 때라고 나온 기사가 20시 35분이니까 실제로는 한 8시쯤에 3차 폭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30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약 1시간 뒤에 이런 녹취가 담긴 기사가 TV조선에서 딱 공개가 된 겁니다.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둘 중에 한 측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후에 결국에는 굉장히 흔한 말로 독박을 쓰게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온 폭로 내용을 놓고 본다면 누구 한 측이 명확하게 피해자다, 가해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MC몽 씨가 3차 폭로를 통해서 먼저 통화를 했었다. 내 편이 돼달라. 그만 다투자라고 전화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야, MC몽 씨 뒤에서는 같은 편 해달라고 하고 게임하면서 120억 썬 거 맞았네 라는 얘기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MC몽 씨가 저 녹취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이런 이유였다라고 먼저 선공개를 해버려서 뒤늦게 TV조선 측에서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뒤집어 쓰겠는데 차라리 녹취를 까자 해서 원본 녹취를 오픈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MC몽 씨는 먼저 앞에 여러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을 뿐 TV조선이 오픈한 녹취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둘 중에 한 측이 조작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 MC몽 씨가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측에서는 야, 이거 너무 관종 아니냐. 왜냐면 아이유 씨 이야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사태를 크게 확산시키는 걸 보면 아이유 씨는 또 무슨 피해냐? 라는 말도 함께 크로스되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MC몽 씨에 대한 4차 폭로도 충분히 예견될 법한데요. 아마 4차 폭로에서는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는 이유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3차 폭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3차 라이브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 MBC PD와 라스베가스에서 차준영 씨의 절친과 모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MC몽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정말 들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 마스크를 쓰고 웬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라이브 방송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MC몽 씨가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이 고소건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3차 폭로를 이어나갔습니다. 내용을 좀 빠르게 잡아보니 스트레스로 입병이 나서 마스크를 써서 죄송하다. 나도 사람인지라 입에 뭐가 많이 나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가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소비되는 게 억울했다. 오늘은 PD, 기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MC몽 씨는 너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사람들도 팬들도 말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 모든 생활이 날아가고 나는 숨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싫어서 그런다. 내게 소중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다. 사건 사고의 제보는 필요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있고 이들과 결탁하는 무리가 있다. 모 언론사 MBC와 TV조선의 몇몇 PD들을 언급하면서 나를 여성범죄범으로 만들면서 수면제 대리 처방자로 만들었고 또 약물 관련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다. 이런 걸 악용하는 제보자를 찾아줬으면 좋겠고 검증도 필요하다. 검증하지 않으면 언론사가 아니다. MBC PD 김경희, 박가영 등은 라스베가스로 날 취재하려고 간다. 가서
차준영의 절친이자 신복을 중국 식당에서 만나 밥을 얻어먹고 모의를 하게 된다. 이 모든 걸 제보한다. 이게 다 청탁 금지법 위반이며 MBC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 MC몽 씨가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연예계 인사들이 포함된 이른바 바둑이를 언급하면서 김민종 씨 말을 했잖아요.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3차 폭로가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악을 쓰고 저렇게 폭로하는 거 보니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아니다. 억울함은 풀고 가야 한다. 이게 왜 속보 같은 기사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팩트가 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살짝 MC몽 씨를 지지하는 쪽보다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억울함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그로로 끌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인식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MC몽 씨의 폭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민종 씨가 화류계 여성에게 거금을 주고 거짓말 이야기해줄 사람을 찾아다닌다 라는 내용이 기사화돼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김민종 씨는 최초의 전면 부인 사태 이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후에 2차 폭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김민종 씨를 언급하면서 바로 연예계 불법 게임 모임 바둑이 멤버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MC몽 씨를 굉장히 똑똑하게 봤어요. 실현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고소를 유도했다. 진짜 똑똑한 거다. 어떤 분들은 MC몽 씨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회사에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폭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점들이 있다 보니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까지 폭로하는 거냐. 이해하기 어렵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직 변호사가 바라봤을 때는 MC몽 씨가 일반인들이 볼 땐 뭐 저렇게 들쭉날쭉하게 이야기를 하지 싶었겠지만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사실상 공개 저격이다.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에 대한 배신감이나 분노를 느껴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인격을 무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공익성 제보로 인한 위법성 조각은 주장하기 어려울 거다.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은 당할 것 같다. 하지만 폭로 과정에서 인물의 신원을 모호하게 처리한 대목이 계산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의 작은 아버지 등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아마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려고 한 것 같다. 법원에서는 특정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볼 거다. 특히 궁금하게 만들어야 댓글도 달고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법적 분쟁을 MC몽 씨가 겪어왔다. 이번 라이브 방송도 법을 잘 이용한 것 같다. 자기가 실형 선고를 받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 갈등을 겪었고 법적 분쟁을 하게 됩니다. 22년도부터 25년까지 차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MC몽의 계좌로 수백 회에 걸쳐 총 120억 원이 오고 간 금융거래가 발목을 잡게 된 건데요. MC몽 씨는 이 돈을 주식 양수도 대금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비즈니스 정상금이다 라고 했지만 차가원 회장은 개인 간의 대여금으로 규정을 하며 돌려달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도 차 회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난 12월 MC몽 씨에게 120억 원을 변제하라는 지급 명령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MC몽 씨가 그 당시 차 회장과 120억 원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채무 관계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러고 최근 저녁 8시 기자분들을 모시고 모든 일들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말하겠다. 이렇게 18일 날 첫 폭로 예고를 한 거죠. 결국 필터 없는 실명이 언급이 되면서 사실상 틱톡 본 계정의 기습 라이브를 켜고 후배들과 차 회장 일가를 향한 메가톤급 폭탄을 막 투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여기에서 차관 회장의 일가의 갈등을 가감없이 언급을 했고 투자는 받았지만 갈등을 겪으며 크게 다투기도 했었다라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차가원이 MC몽은 여자친구랑 이따위로 논 애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냈는데 그때까지는 여성범죄와 관련된 사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차준영 회장을 게임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저격하며 유튜버처럼 그렇다 아니다 정도를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명확하다면 사실 김민종 씨처럼 재차 언급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겠죠. 이 와중에 폭로 이후에 첫 심경 인터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3차 폭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고가 되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 단독 인터뷰에서 아닌 건 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었다 라고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발언이 단순 감정적 대응이나 일방적 폭로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원래 누구를 폭로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못 된다.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계속 숨고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왜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게 됐냐라는 질문에 해명도 맞고 반박도 맞다. 왜 숨기기만 했을까? 팬들과 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후회가 된다. 적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내 입으로 말해보고 싶었다. 특히 팬들과 소통하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나아졌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며 감정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일부 거론 인물들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과 다르다면 고소해라. 나는 사실만 이야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말뿐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번 설명과 관련하여 근거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똑똑하다라고 법조계에서 보는 부분인 거죠. 증거는 법적 다툼이 시작됐을 때 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 의혹들에 대해서 폭로를 꺼낸 것이고 3차 예고도 충분히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법적 고소를 안 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지금 계속하여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중에 유명한 인사는 이미 강남경찰서에 MC몽 씨를 고소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왜 이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소 진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네. 바로 고소를 하면 MC몽이 거짓말인 거고 고소를 안 하면 이건 김민종 씨가 거짓말일 거다. 도대체 PD수첩에서 뭘 방송하길래 저렇게까지 난리가 났을까? 상대 측은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 MC몽 말이 신뢰가 간다. 김민종이 정말 그랬다면 확 깬다. 김민종을 조사하면 다 나올 거다.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도대체 그들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억울함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짜 증언, 가짜 증언자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제 1차 폭로했었던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라며 뉴스는 눈을 가리고 있다. 하지만 정지 사유는 다르다. 그들의 힘이란 도대체 어디까지길래 언론 모두가 눈을 돌리고 있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이 MC몽 씨가 지금 이게 1차 폭로 계정이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MC몽 씨였습니다. 자, 왜냐면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계좌로 돈을 받은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식으로 또 돈을 받아놓고 그 돈을 또 흥청망청 써놨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건설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돈을 취득하여서 받았다라는 건지 건설사로 일을 했던 돈을 다른 계좌로 받아서 다음에 집 사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식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건지 굉장히 들쭉날쭉한 증언들이라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차준영 일당들이 차명 계좌를 활용하여 다른 형태로 돈을 받았거나 지급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국내에 이 카지노를 미국 국적 영주권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데 바로 차준영이 영주권이 있다. 거기에
김민종이 함께 따라간다. 한국 사람이 원래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따라가게 된다. 뒤에 문지기처럼 서 있다. 이건 그들이 나에게 직접 해줬던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면 부인을 했었던 김민종 씨가 결국 영주권이 있는 차준영 씨를 따라갔고 문지기처럼 서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하며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 백현 씨 같은 경우 차준영 씨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다. 이분은 정말 게임에 미쳐있다. 그리고 빅 플래닛 메이드를 저와 친할 때 처음 설립 당시 내가 몇십억을 줄 테니 나랑 베가스에 가자. 라스베가스죠. 그러면서 백현 씨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지금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언급이 되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나도 사실이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김민종 씨가 뭐라고 했느냐?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최근 온라인과 SNS에 자극적인 보도 매체를 중심으로 김민종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와 악의적인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 속에 김민종 씨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과 혼란을 드리고 있다.